다만 지금 아까 이제 긍정적인 얘기도 좀 들었지만 네. 우리 박사님께서 저도 마찬가지로 에지이즈까지는 그래서 쿠팡은 오프라인 기업의 모습이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발목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모습에서는 우리가 처음 오프닝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쿠팡 와우 멤버십이 생각보다도 엄청난 파워가 있더라고요. 네. 즉 매출이 더 끝날 거야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객수는 그대로인데 와우 멤버십이 증가하면서 거기서 또 다른 매출을 끌어내고 결과적으로는 쿠팡이 독주 체제를 만들어 버린다는 게 이게 좀 놀라웠던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와우 얘기했으니까 지금 여기 모모택시님께서 쿠팡 이츠 신사업, 쿠팡 이츠, 쿠팡 플레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조금 적자를 늘린 요소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저도 뭐 당연히 이건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기적 아니고 영원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쿠팡 이츠나 쿠팡 플레이를 가지고 흑자를 낸다는 거는 거의 저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마존 프라임에서 아마존에 있는 엔터테인먼트를 따라오긴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에서 그 영화를 만들고 뭐 아카데미상을 받기도 하고 지금 뭐 드라마를 찍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갖다 하고 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넷플릭스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서 그 콘텐츠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기업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넷플릭스가 아니고 아마존이 콘텐츠 투자액이 넷플릭스를 갖다가 능가하거든요. 20조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 아마존이라는 그 회사가 정말 적자가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OTT 사업에다가 투자한다는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네. 아마존 프라임이죠. 아까 얘기했던 쿠팡 와우처럼 아마존 프라임 회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미끼를 쓰는 겁니다. 비싼 미끼죠, 진짜. 그렇지만 거기서 만약에 큰 뭐 하우스 오브 카드인가요? 그 아마존 오리지널 콘텐츠가 하나 대박이 났죠. 백악관의 뒷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그게 걔네들이 그 아마존에서 분석하는 거는 물론 거기는 아무리 팔아봤자 그건 적자일 수밖에 없지만 그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그 콘텐츠가 나오면서 수백만 명이 그 프로그램을 보려고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입한 사람들이 아마존에 락인을 하면서 매출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양쪽으로 분석하는 거죠. 이 콘텐츠에 들어가는 수백억의 돈, 쿠팡도 마찬가지죠. 수백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뭐 SNL도 만들고 있고 어느 날 만들고 있고 영화도 만들고 있고 이게 과연 돈을 벌기 위해서일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한 명의 고객이라도 쿠팡 와우 회원으로 끌어들일까? 지금 계속 그걸 갖다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쿠팡 이츠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적자가 컸을 때는 3천억 이상 적자가 났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마케팅 비용이 워낙 컸죠. 뭐 진짜 뭐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음식 하나 시키는데 배달료를 갖다가 뭐 비 오는 날 12,000원, 13,000원 주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쿠팡이츠 영업이익 나왔습니다. 조금. 예. 그게 영업이익이 낮다는 게 매출은 매출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매출을 낮습니다. 죽여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쿠팡이츠가 제일 많이 이용했을 때가 700만 명이었거든요. 네. 700만 명을 이용하다가 적자가 너무너무 커지니까 감당이 안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 죽여버렸어요. 혜택을 다 죽여버려가지고 네. 반토막 났죠. 350만 명으로 반토막이 나면서 네. 모든 프로모션을 다 멈춰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7,000원, 8,000원 기본적으로 나가던 그 택배 기사들한테 주던 돈을 뭐 3,000원대 2,500원 떨어뜨리다 보니까 그렇죠. 마케팅 비용 없이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이분을 맞춰 나가는 건데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쿠팡 이츠가 배달의 민족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좀 희박하다고 봐요.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하고 단건 배달로 붙었다가 그렇죠. 양쪽 다 치킨 게임으로 둘 다 엄청나게 출혈이 나오면서 지금은 그게 없어졌죠. 이제 단건 배달이 좀 약간씩 이제 사라져 가면서 네. 이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묶음 배달로 바뀌기도 하고 알뜰 배달 그렇죠. 바뀌기도 하면서 네. 시장 자체가 이제 치킨 게임은 끝났고 네. 그러다 보면은 배달의 민족과 쿠팡 이츠가 붙었을 때 묶음 배달로 쿠팡이 이기긴 좀 어렵지 않나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쿠팡이 선택한 거는 직접적인 그 음식 배달 시장이 아니라 그 음식 배달 시장에 할인을 해줌으로써 5% 10% 와우 회원을 할인을 해줌으로써 와우 회원을 한 명이라도 더 늘리기 위한 똑같다는 거죠. OTT 네. 서비스에서 회원을 늘리기 위한 정책, 쿠팡 이츠를 통해서 회원 늘리기 위한 정책. 이게 김범석 의장이 어제도 얘기했을 때 제가 딱 이거를 이해하면서 그때 얘기했던 제가 얘기 들었을 때 똑같은 얘기 들었을 거예요. 쿠팡 이츠라든지 OTT 서비스는 돈을 벌라는 사업이 아니라 오직 하나 쿠팡 와우 회원을 늘리기 위한 전략적인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쿠팡이 지금 제일 목표는요.
와우 회원 늘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4,900원 5,000원 계산해서 1년 하면 6만 원이거든요. 지금 1,200만 명 거의 근접해 갖고 계산하면 1조 2천입니다. 자, 이 앉아서 저 방금 전에 이제 멤버십 홀클럽 코스트코를 얘기했지만요. 앉아서 1조 2천이 들어오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물류 같은 경우는 7조를 쏟아부어 갖고 전국 네트워크 거점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확보한 거에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물량을 태우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최근에 이제 4월, 5월 특히 이제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지금 넘버 2, 2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5월 달에 지금 벌써 이제 중순 중이니까 지금 프로모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장에서 상영하는 최신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여러분 회원한테 그냥 무료로 보게 해준다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쿠팡 이츠 같은 경우는 배달앱 시장에서 배민이 지금 마켓셔 70이고 요기요가 20 이상이고요. 쿠팡 같은 경우는 뭐 단건 배달하면서 시장에 그냥 프로모션을 많이 줘서 이제 드라이버한테도 많이 혜택을 줬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걸 그냥 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2020년에 실적을 보면은 한국도 그렇고 해외 배달앱 유럽이나 미국 다 배달앱 시장은 작년만큼은 이제 매출도 큰 폭 성장했지만 영업이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건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갖다 쿠팡 이츠도 포함해서 지금 5에서 그 서울에 이제 특정 지역을 해갖고 이제 5에서 10%에서 쿠폰을 줬습니다. 계속 사용해야 되니까. 쿠팡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거는 와우 회원을 1,200만, 1,300, 1,400 올리면서 쿠팡 플레이는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이츠도 사실은 매출 유지하면 잘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갖다가 고객한테 아까 마 교수님 설명했지만 신세계라든가 그 모든 걸 갖다가 쿠팡의 놀이마당에 들어와서 플레이어들이 또 고객이 즐길 수 있는 걸 갖다 계속 만들어가는 게 쿠팡의 지금 그 두 개는 아마 수익 구조는 안 나지만은 와우 회원 늘리면서 이쪽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가 더 있죠. 이번에 제가 첫 번째 주제가 지금 그래서 이제 쿠팡 와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쿠팡 와우에 대한 얘기를 갖다 드렸고요. 또 하나가 어제 이제 김범석 의장 얘기했던 게 하나가 바로 쿠팡 로켓 그로스 얘기를 갖다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매출을 올라가는 거는 와우 회원이었습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한 가장 1등 공신이 와우 회원이었고요. 이익이 올라갔던 이익이 났던 가장 큰 게 또 로켓 그로스. 물론 로켓 와우는 매출도 올라가고 이익도 올라가는 면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이익을 봤을 때 이익 면에서 가장 큰 1등 공신이 바로 로켓 그로스라는 얘기였습니다. 어떤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요. 로켓 그로스가 과연 지금 어떤 면에서 이익이 났는지 아마 지금 보시면은 로켓 그로스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뭐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로켓 오픈마켓 그 쿠팡이 갖고 있는 마켓플레이스 그다음에 로켓 그로스 이거 얘기 많이 드렸었어요. 뭐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그냥 고객들을 그 셀러들을 위한 장터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장터에 셀러들이 모여 있고 누구나 사업자든 비사업자든 물론 뭐 상품을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업자여야지만이 그 상품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만 갖고 있으면은 내가 뭘 팔고 싶더라도 특별히 문제만 안 되는 거면은 얼마든지 쿠팡 사이트에다 가격을 판매 상품을 갖다가 올리고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마켓플레이스라는 거죠. 쿠팡 윙배송이라고도 하죠. 근데 쿠팡 윙배송이 쿠팡에서 배송된다는 게 아니라 마켓플레이스에서 그렇게 올려놓고 나면은 그 판매분은 어딘가에다가 배달을 시켜야겠죠. 그게 대부분은 뭐 CJ라든지 아니면 한진이라든지 롯데택배라든지 그런 3자 물류 택배사를 통해서 배송이 나갔던 거였거든요. 여태까지. 그 물량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량보다도 훨씬 컸다는 거는 작년에 쿠팡 거래액이 44조였는데 그중에서 한 26조가 쿠팡의 직매입 매출이었고요. 물론 그중에는 상품 매출도 있고 서비스 매출도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그 44조 중에서 그러면 26조를 제외한 18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있는데 이게 바로 거래액이라는 겁니다. 거래액. 그 쿠팡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됐던 금액이 18조, 즉 로켓 배송만큼 큰 금액을 셀러들이 알아서 팔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 시장이 그렇게 컸던 시장인데 드디어 쿠팡이 이제 로켓 그로스라는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그 전에 로켓 제휴를 18년부터 했다가 그 다음에 제트 배송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뀐 게 로켓 배송인데 결과적으로는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던 그 시장에 있는 상품들을 이제 쿠팡 물류센터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라. 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쿠팡 물류센터 안으로 가지고 우리한테 그걸 갖다가 택배로 보내든 뭘로 보내면은 우리가 그 상품들을 재고 관리도 해주고 라벨도 붙이고 박스 포장도 해주고 배송도 쿠팡 통해 가지고 배송하니까는 대한통운에서 이틀 배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거를 당일 배송도 해줄 수 있고 새벽 배송도 해줄 수 있어. 이게 바로 로켓 그로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는 그 많던 셀러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부분을 이 안으로 혜택을 나눠줄 수 있는 거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거죠. 로켓 배송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셀러들 많거든요.
굉장히 엄격해요. 엄격하고 BM이라고 불리는 MD가 평가도 하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또 판단해가지고 적정 마진이 아니면 자르기도 하고 그래서 로켓 배송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반면에 만약에 그런 서비스를 판매자 누구라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상품이 자기가 봤을 때 차별화된 게 있다.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들어간 매출이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19, 20, 21 가면서 작년에는 제가 얼추 판단하기로는 1조가 넘었어요. 거래액 기준으로 1조가 넘는 거래액이 발생을 했고요. 올해는 그거보다 더 큰 거래액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로켓 그로스에서만 나오는 거래액도 조 단위가 넘어갔다는 거고요. 올해 그게 발표했을 때 1분기에 로켓 그로스의 매출액이 5천억이 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천억 넘었다고 발표는 안 했습니다. 어떻게 발표했냐면은 쿠팡 전체 매출의 7%가 로켓 그로스 매출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역산을 해보니까 그게 한 5,300억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쿠팡의 7조라 그러면은 그 7조 매출 중에는 5,300억 원의 로켓 그로스 매출이 거기에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5,300억은 판매 가격이 아니라 수수료예요, 수수료. 즉 판매 가격이라 그러면 5,300억을 팔았을 때 쿠팡이 5,300억하고 다른 거죠. 쿠팡이 만약 5,300억을 팔았으면은 기본적으로 상품을 사오는 원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막 관리 마진, 마케팅비 다 포괄을 갖다 한다면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그러면은 저 5,300억은 수수료예요. 그냥 팔고 나가지고 내가 5,300억을 취한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이 얘기는 쿠팡은 이미 로켓 그로스를 통해서 순수하게 마진만 보는 구조로 가겠다고 확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켓 그로스가 커진다는 얘기는 쿠팡의 로켓 배송처럼 비용이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비용은 업체들이 우리한테 거꾸로 지불을 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저 5,300억은 좀 알짜가 되겠죠. 다만 저 5,300억에는 물류 비용하고 배송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빼야 됩니다. 즉 5,300억에서 일반적으로 쿠팡 물류비를 한 15% 정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잡을 때 배송비를 15%좀 잡고 물류센터에서 피킹 패킹 비용 그게 한 10% 정도 잡고 만약 그렇게 잡았을 때 25%라고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 2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5%가 남는다고 한다면은 뭐 수백억 정도의 단위의 이익이 순수 이익이 발생을 갖다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1,100억의 이익은 로켓 아우에서 한 800억 그다음에 로켓 그로스에서 나오는 저 이익에서 적게는 한 5, 600억, 많게는 한 7, 800억까지 그 마진 구조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즉 로켓 그로스와 로켓 와우 이 두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한 1,500억 내외의 흑자 구조를 만들어 놨다.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1분기에서 이익이 났던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